짧으니까 좀 읽으셨나? 읽으신 분 손 들어오세요. 다. 오, 확실히 다르고. 혹시 톰소의 몸을 혼동하시면 안 되고. 아, 이게 이제 허클베리가 흑인노예 짐하고 처음에 이제 한니발이라는 여기 출신인데 이제 잭슨 섬으로 이제 탈출을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로 도망을 갔다가 이제 흑인노예 짐을 만나서 이제 미시시피 강을 따라서 쭉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뗏목으로 이렇게 긴 길을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 해밍웨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현대 미국 문학은 마크 트웨인의 이 헉핀의 모험에서 시작됐다. 그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후에도 없다. 그러니까 전무후무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근데 이거보다 더 센 또 찬사도 있어요. 지난 4반세기 동안 영어로 나온 작품 가운데 논쟁의 여지가 없는 걸작, 그리고 신들이 점지해준 천재의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저 거대한 강의 탁월한 낭만 소설인 허클베리 핀의 모험이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모든 게 그래요. 이런 칭찬을 받았다면 욕도 엄청 받았다는 걸 바로 눈치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 공공도서관하고 그 학교에서 유해한 영향을 끼친다, 젊은이들한테. 그래서 금서 조치를 많이 당했어요. 살아서도 그랬고 죽은 다음에도. 그러니까 최고의 미국 문학이다, 또는 이제 미국 문학의 대표작이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도, 그런데도 이제 금서가 되는 희한한. 그래서 이 마크 트웨인을 기념한 마크 트웨인 중학교가 있어요. 거기서도 금서가 됐어요. 중학생이 읽기에 이건 너무 유해하다. 자, 그러면 소설 첫 장 첫 페이지를 장식하는 것 다짜고짜 이런 경고인데, 자,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이야기에서 어떤 동기를 찾으려는 사람은 고발당할 것이다. 여기서 어떤 교훈을 찾으려는 사람은 추방당할 것이다. 여기서 어떤 줄거리를 찾으려는 사람은 총살당할 것이다. 예, 뭐 이런 저자가 다 있네. 예. 동기도 교훈도 줄거리도 찾지 마,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 우리가 동기라든가 교훈, 줄거리, 이걸 사실 교과서에서 맨날 이렇게 가르치고 수능도 맨날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이런 게 입에 그냥 배웠어요. 자기가 생각도 해보지 않고.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이런 문법에 대해서 아주 그냥 우회적인 게 아니라 그냥 직접적으로 그냥 대놓고 지금 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고발당하고 추방당하고 뭐 총살당할 거라고. 자, 그래서 이제 그냥 이 작품은 그런 거 없이 이 여행을, 이 뗏목을 타면서 그냥 함께 여행을 해라, 뭐 이런 뜻이겠죠. 이 톰소의 모험에 등장하는 허클베리의 캐릭터가 이렇게 나와요. 허클베리는 동네 엄마들이 하나같이 몹시 미워하고 두려워하는 애. 여기 엄마들이 미워한다는 요게 이제 핵심이에요. 왜냐? 빈둥거리고 상스럽다. 옷차림은 넝마의 누더기가 기본이고, 하는 짓이란 날씨가 좋으면 남의 집 문간 계단에서 잠을 자고, 비가 올 때면 큰 나무통 속에 들어가 잠을 자죠. 요즘으로 치면 이제 노숙자인데, 어린애가 이러면 이제 사회적 약자, 버림받은 아이, 상처받은 영혼, 이래서 뭐 그것이 알고 싶다, PD 수첩, 뭐 리얼 스토리 눈에 다 이제 등장을 하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굉장히 재미있는 이제 멘트가 이어져요. 그래서 학교도 교회도 갈 필요가 없고, 낚시질이든 수영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목욕을 할 필요도 없고, 욕지거리를 해대도 말리는 이가 없다. 한마디로 이 녀석은 정말로 인생을 살맛나게 하는데 필요한 걸 뭐든지 갖추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앞에까지 이걸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정말 뭐 비극적인 어떤 뭐 출생의 비밀 이런 걸 떠올릴 판인데, 인생을 살맛나게 하는데 필요한 걸 다 갖추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세인트 피터스버그 여기에 살면서 어른들한테 시달리며 괴로워하는 얌전한 아이들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했다. 모든 아이들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자, 이랬던 헉이 톰과의 모험, 해적놀이하고 보물찾기 이런 걸 하다가 $6,000에 달하는 엄청난 돈을 갖게 됐어요. 진짜로 보물을 찾아버린 거예요. 얘들은 그럴 생각이 있었다기보다는 해적 흉내를 낸 건데 진짜 보물을 찾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문명 세계에 편입이 됐죠.
그래서 헉은 이제 더글라스 가부댁의 보호를 받으며 살게 되자 처음으로 사회생활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걸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 세계 안에 내동댕이 쳐졌다고. 문명사회에 내동댕이 쳐졌다. 그렇죠. 그에게 있어 문명은 진보가 아니라 추락입니다. 온통 빗장과 족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3주 동안 이 고통을 견디다가 마침내 헉은 종족을 감춰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톰소유가 찾았더니 톰소유는 알아요. 어디 있는지. 도살장 뒷곁에 뒹굴고 있는 빈 나무통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톰이 이제 설득을 해요. 돌아가자고. 그러니까 이제 헉이 이렇게 절규합니다. 자, 한번 거기 읽어보세요. 시작. 가부댁은 종이 땡땡 울리면 식사를 하고 종이 땡땡 울리면 잠을 자고 또 종이 땡땡 울리면 일어난다니까 정말로 견딜 수가 없어. 다른 아이들도 그렇게 하고 있어. 또 나는 다른 아이들이 아니잖아. 예, 명대사죠. 아주. 요즘도 이제 이렇게 하죠. 왜 그렇게 매여서 사느냐고 물으면 이렇게 말해요. 남들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헉은 이렇게 말해요. 난 다른 사람이 아니야. 이 말은 얘가 뭐 생각이 깊어서 나온 게 아니고 그냥 즉각적으로 나온 거예요. 다른 애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난 딴 애가 아니야. 이렇게 말한 거죠. 자, 이제 그래서 우리 몸은 외부와의 밀당을 사실 원합니다. 그래야 기혈이 순환이 되고 순환 속에서 이제 정말 입에 침이 고이면서 뿌듯함을 느끼게 하는 거죠. 쉽게 얻어지는 거에선 절대 기쁨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헉은 거리에서 살면서 요 맛을 제대로 얘가 알아차린 거죠. 이래야 살맛 난다. 근데 가부댁에 가면 모든 게 넘치는데 자기가 구한 것도 아니고 이걸 먹을 때 무슨 밥맛이 있냐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현대인이 우울한 거는 요 살맛 나고 밥맛을 잃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쾌락으로 이거는 보충이 되지 않아요. 쾌락은 잠시 있게 해줄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너무 과잉 친절로 이제 미쳐버리기 직전인데 이 반대편에 이제 술주정뱅이 아빠가 있어요. 아빠가 있긴 있어요. 얘가. 근데 불황자예요. 그런데 이제 얘가 돈 좀 생겼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나타났다는 걸 알고 이제 헉이 막 불안해합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나타나선 과부댁에서 빼내서 강 상류에 있는 오두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거기서 이제 낚시하고 사냥해서 이제 그럭저럭 먹고 사는데 신나게 술을 퍼마시고 그 다음엔 헉을 두들겨 패고 이런 일을 이제 계속 반복해요. 그러면 우리가 얘를 이제 빨리 구해야 되잖아요. 막 이제 SOS 그것이 알고 싶다 이게 막 다 가서 이제 구해야 되는데 헉은 이 생활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왜? 담배를 피울 수 있고 낚시를 하고 책도 공부도 없으니까. 목욕을 할 필요도 없고 욕설을 참을 필요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챙길 게 있는 거예요. 그 딱 한 가지 술 먹고 패는 일만 아니면 너무 살만해. 자, 그래서 이제 헉이 놓여 있는 자리 한쪽은 감시와 보호, 다른 쪽은 주정과 폭력. 지금도 이 둘 사이를 격하게 오고 가고 있죠. 헉은 이제 더 이상 맞을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부댁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은 더더욱 없어요. 그럼 방법은 딱 하나, 멀리 떠나면 돼요. 내가 죽으면 이 인연들, 가부댁도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도 날 안 찾을 거고 그 다음에 아버지도 안 찾겠구나. 그래가지고 얘가 아주 치밀하게 작전을 짜요. 총으로 멧돼지를 잡아갖고 자신이 마치 강도한테 납치되어 익사한 것처럼 막 흔적을 막 남기는 거죠. 그런 다음 이제 카누에 누워서 이제 그 잭슨 섬으로 간 거죠. 이제 카누에 누워서 파이프 담배를 피우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어요. 좋아, 이제 어디든 가고 싶은 데로 가면 돼. 잭슨 섬이 딱이야. 이제 잭슨 섬, 그 한니발에서 떨어져 있던 그 섬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제 2년이 가고 온다고 그 시간에 이 흑인노의 짐도 잭슨 섬으로 숨어들었어요. 둘은 서로를 딱 알아보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이 대화가 아주 재밌어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근데 이 섬에 온 지는 얼마나 됐어, 짐? 네가 죽은 바로 그 다음날 여기 왔지. 네가 이 섬에 온 지는 얼마나 된 거야? 내가 죽은 바로 그날 왔지. 야, 무슨 선문답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이제 둘은 처지가 같은 처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가 됐죠.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나 절실한 존재가 된 거예요. 헉은 떠돌이고 미성년자라서 보호자 어른이 필요해요. 증명을 해주는. 짐은 어른이긴 한데 흑인이고 도망노예죠. 그래서 신분을 보장해줄 백인이 필요한 거예요. 백인.
그래서 나이와 신분, 인종을 둘러싸고 기묘하게 서로가 서로 원하는 것들을 가진 대칭성을 이제 발휘하게 된 거죠. 이 대칭성 덕분에 둘은 바로 말을 틉니다. 예. 잭슨 섬에서의 동거는 달콤했죠. 그래서 이제 때리는 아빠 대신 친구 같은 이제 아저씨가 등장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세상이 그들의 평화를 허락할 리가 없죠. 그래서 짐이 헉을 죽였다고 생각한 마을 사람들의 추격이 시작이 되고 둘은 뗏목에 몸을 싣고 미시피강을 따라 흘러가게 됩니다. 이전에는 아빠와 가부댁을 벗어나는 게 삶의 목표였는데 이제는 짐과 운명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그냥 어디론가 가면 되는데 이제 흑인 노예 짐은 살인자 누명을 썼죠. 거기다 도망 노예가 됐으니까 최고로 이제 극렬한 범죄를 저지른 존재가 된 거죠. 이걸 쫓는 자들로부터 도주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여행은 톰 소여와 같이 했던 해적 노름 따위가 아니죠. 이제 진짜 도주를 해야 되는 거죠. 노예제와 공권력, 인종차별의 관습과 무의식 등으로부터 도주해야 합니다. 그래서 탈주라고 할 수 있죠. 허클베리 핀의 모험이 톰 소여류의 악동 소설이 아닌 미국 문학의 최고봉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건 이제 더 이상 모험, 아이들의 보험이나 놀이가 아니게 된 거죠. 자, 흐르는 것이 어디 강물뿐이겠습니까? 인생 또한 유동합니다. 이제 강물을 따라 흘러가면서 헉과 짐 역시 끊임없이 다른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유목민의 운명인데 출발하고 얼마 안 있어 짙은 안개가 밀려들자 둘은 서로 헤어지게 됩니다. 헉은 카누를 타고 짐은 뗏목에 남아 서로를 불러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어이어이 하면서 이제 막 부르는데 그러다가 마침내 이제 뗏목과 짐을 발견했는데 헉이 돌아오니까 짐이 감격에 차서 막 외쳐요. 아, 나 죽은 줄 알았다. 물에 빠지지도 않았구나. 이러면서 막 감격하는데 헉이 시치미를 뚝 떼고 왜 그래 갑자기? 술이라도 취한 거야? 이렇게 한 거야. 자기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짐이 잠시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 짐이 약간 우둔하다는 걸 놀려먹고 싶은 악동 기질이 발동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한참 만에 이 심수를 알아차린 짐이 분노하고 실망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뭐가 쓰레기인고 하니 자기 친구의 머리에다가 흙을 끼얹어서 친구를 창피하게 만드는 놈들이 쓰레기란 말이야. 이 말을 듣는 순간 헉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자기가 한 짓이 얼마나 비열하고 더러운 짓인지를 깨달았죠. 그런데 그 즉시 헉이 짐에게 몸을 낮춥니다. 진심으로 사과를 표한 거죠. 이 대목이 바로 소설의 터닝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헉은 흑인 노예 짐을 진정한 친구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 이 작품의 배경은 1840년대 미국이에요. 1861년에 노예제를 둘러싸고 남북전쟁이 일어났으니 이 시기엔 노예 폐지를 둘러싸고 미국 전체가 격렬한 갈등을 겪던 시대입니다. 헉은 학교, 문명, 가정을 뛰쳐나온 불황어지만 노예제만은 당연하게 믿고 있었어요. 여행 내내 흑인 노예 탈출을 돕는 건 남의 재산을 탈취하는 절도죄가 아닐까 하고 늘 양심의 가책에 시달렸는데 그때마다 짐과의 우정이 언제나 승리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이제 결단의 순간이 온 거죠. 농장에 포로로 잡힌 짐을 구출하여 다시 도주할 것인가? 아니면 주인 왓슨 양에게 돌려줄 것인가? 그래서 갈등 끝에 헉은 편지를 써요. 왓슨 양에게 짐이 펠프스텍 농장에 잡혀 있으니 데려가라. 이제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지만 헉의 마음은 그런 선택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자,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강을 따라 내려온 우리의 여행을 다시 떠올려 보게 되었다. 나는 짐이 항상 내 앞에 있었음을 낮이고 밤이고 때로는 달빛 아래서나 때로는 폭풍 아래서도 그러했음을 우리는 함께 뗏목을 타고 떠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노래하고 웃었음을 새삼스럽게 깨달았다. 그 순간에 헉은 우정과 양심, 이 양심이라는 게 기독교 이제 교회 다니고 학교에서 배운 양심인 거예요. 남의 재산을 탈취하면 안 돼. 이게 양심인 거예요. 이 우정과 양심 사이에서 격렬하게 변민하고 결국 우정이 이깁니다. 편지를 들어 올리고 그걸 진짜 얘가 덜덜덜덜덜 떨면서 이렇게 이제 중얼거려요. 좋아. 그러면 지옥에 가자. 나는 양심을 버리고 지옥에 가겠다.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한 거죠. 그리고 편지를 찢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건 뭐예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짐을 다시 훔쳐내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겠다. 자유롭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딱 결심을 한 겁니다. 여기가 소설의 클라이막스죠.
자신이 이제 인간의 법률, 하느님의 법률 모두를 위반한다고 믿습니다. 노예 도망을 도끼로 맹세함으로써 자기 동포와 국가, 자기 하나님을 모두 부인하는 셈이죠. 그래서 그 어떤 법도 양심의 가책도 인간과 인간이 나누는 신이 곧 우정보다 더 소중할 수는 없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건 전에도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경치 좋은 곳에 가려면 천당에 가고 친구가 많은 곳에 가려면 지옥에 가라. 이 말이 마크 트웨인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상한 천당인가 우정이 넘치는 지옥인가 헉은 기꺼이 후자를 택했습니다. 이 순간 헉이 바로 자유인이 된 거죠. 지옥을 선택한 사람을 누가 다시 길들일 수 있겠어요. 지옥에 가겠다고 작정했는데